2026년 새해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월가 뒷골목에선 지금 칼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 올해 11월 미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지거든요. 바로 중간선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지난 7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강력한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한다. 야, 그건 그냥 매년 나오는 하락장 얘기잖아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알려주는 아저씨 로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것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올해 중간선거가 껴있는 미국 주식시장 쉽지 않은 해입니다. 1946년 이후 데이터를 까봤더니 중간선거 해마다 S&P 500은 연중 고점 대비 평균 약 18% 정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해보다 더 깊게, 더 아프게 꽂히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미약 챙기세요? 올해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자이로드롭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경제가 망해서? 아니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악재가 아닙니다. 바로 모르는 것, 유식한 말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 세계 최강대국 미국 의회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지 모르는 상황. 기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일단 돈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찬찬히 지켜보자. 투자가 멈추고 돈이 안 도니까 주가는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개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력이 개미 털려고 일부러 주가를 내리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이건 해지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조를 굴리는 기관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규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면 베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하락장에 베팅하는 풋 옵션을 잔뜩 사들이죠. 이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멀쩡하던 우량주도 특별한 뉴스 없이 하루에 5%, 10%씩 툭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돈의 흐름에 잠깐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라고 봐야 해요. 이 메커니즘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요?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중 2년 차가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해였고, 그 안에서도 2분기와 3분기가 특히 약한 구간으로 유명합니다. 중간선거 해의 2분기와 3분기를 합쳐보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추위가 물러가고 꽃들이 곱게 피어날 때에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을 확률이 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름엔 좀 낫겠지? 천만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는 그냥 심정지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수익률이 0% 근처를 기어다니면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사람 피를 말리는 구간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때가 정치인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절정이거든요. 뉴스를 보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공포 그 자체죠. 이때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게 도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리 예언 하나 할까요? 보나마나 빅테크 규제, 약가 인하, 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 이런 말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IT 기업들 독점 막겠다면서 애플, 구글 같은 대형 기술주 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 친환경 에너지 지원 축소 같은 이슈로 전통 에너지 화석 연료 쪽에 힘이 실리면서 태양광 전기차 관련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2분기와 3분기에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섹터에 따라 정치 싸움의 볼모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인들 마이크 소리에 따라 주가가 널뛰게 하는 구간, 생각만 해도 열이 뻗치지요. 개인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30% 찍힌 계좌를 보고도 허허, 기업 가치는 그대로야 라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장단컨대 100명 중 1명도 없습니다. 중간선거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2년 차에는 중간선거 이슈 외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일들이 유독 더 자주 벌어졌습니다. 취임 초기 1년 차에는 감세, 지출, 규제 완화 같은 정책 기대와 유동성 덕에
시장이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2년 차쯤 되면 그 정책들의 부작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인플레이션, 재정 부담, 금리 이슈가 본격화되기 쉽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22년 바이든 2년 차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S&P 500은 한 해 동안 약 마이너스 18% 빠졌고 연중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20% 중반대까지 밀렸습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때는 어땠나요? 미중 관세 전쟁과 긴축 이슈가 겹치면서 S&P 500은 연중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9에서 20% 수준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 2018년 12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3%씩 급락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패닉,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국은 이제 끝났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 다들 주식 팔고 도망가느라 바빴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사람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틀 뒤인 12월 26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단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폭등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급 하루 상승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 공포를 비웃으며 주워 담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만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대통령 2년차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자주 나왔던 패턴입니다. 최악의 공포, 바로 뒤에 좋은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 2002년 닷컴버블 막판에는 S&P 500이 한 해 동안 20% 넘게 빠졌고 그 바닥에서 주운 사람들은 1년 뒤인 2003년 12월 40% 상승의 수익을 맛봤습니다. 어쩌면 이건 2026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식창 보고 왜 안 오르지? 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원래 평균적으로 힘든 해입니다. 장마 기간에 비 온다고 화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자들은 이럴 때 웃습니다. 왜냐? 박앤세일이니까요.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이 20% 세일하면 줄 서서 사겠지요. 연중 평균 15에서 20% 조정이 나온다는 건 우량주를 그만큼 싸게 살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해 놨습니다. 11월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마법이 시작됩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제 정해졌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과거에는 주가가 그 이후 1년 동안 강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4분기부터 그 다음 해까지는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았고 평균 수익률도 다른 구간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맛있는 꿀단지입니다. 2010년 오바마 3년차 때 S&P 500은 한 해 동안 약 플러스 15% 올랐습니다. 1998년 클린턴 3년차 때는 중간에 10% 후반대 조정을 겪고도 연간 수익률이 약 플러스 29%까지 회복했습니다. 중간선거 전 공포에 질려던진 개미들의 돈 누가 먹었을까요? 똑똑한 기관들과 뚝심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은 2026년 1분기죠.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해의 초반, 1분기는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나쁜 구간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째, 현금이라는 총알을 모으세요. 월급 아끼고 장전해 두십시오. 현금도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냥 무작정 줍지 말고 334 법칙을 기억하세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전략이지만 변동성을 이기는 데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총알을 1000만 원 모았다고 칩시다. 올해 1차 큰 조정이 오면 300만 원을 투입하세요. 그 다음 가장 지루하고 피말리는 횡보장에 나머지 300만 원을 넣으십시오. 마지막 남은 400만 원은 언제 쓰냐면 선거 직전에 사람들의 마지막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버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들어가면 평단가는 낮아지고 멘탈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수익이 난다면 나는 대로 좋지요. 넷째, 여름이 오고 남들이 미국 망했다고 비명 지를 때, 그때가 바로 장바구니를 꺼낼 타이밍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평소 비싸서 못 샀던 놈들, 이 명품 주식들을 눈 딱 감고 줍는 겁니다. 공포에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11월까지 주식시장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번만 확인하세요. 선거가 끝나고 연말에 오를 가능성이 과거 데이터상으로 평균적 꽤 높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선거 날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두세요. 한국 시간으론 4일 오전에 결판 납니다. 물론 역사가 100% 똑같이 반복된다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운율은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공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폭락장은 여러분을 죽이러 오는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점프시켜줄 사다리를 놓아주러 오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남들이 곡소리 낼 때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혼자 하면 무섭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로건 아저씨가 이 지뢰밭 같은 2026년 함께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오셔서 멘탈 챙겨 가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올해에 땡땡땡 주식을 죽겠다. 박앤세일 기간에 죽고 싶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 주식이요. 적는 순간 그건 현실이 될 준비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2026년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남들처럼 쫄지 않고 내 자산을 크게 상승시킬 사다리를 타고 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 알려주는 아저씨 로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